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신다고요? 화술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감정 표현에 대한 상담이 왔는데요. 혹시 이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듣는 분들에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상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유튜브로 화술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강좌나 두 강좌씩 듣다 보니 오프라인 강좌가 궁금해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처음보다는 중반에 상대가 저에 대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많이 답답해하곤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죠.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상대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지금은 화술 강좌 강의를 청취하고 있대요. 강의에서 얘기하시는 신비주의는 아닌데요. 스스로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게 제 스스로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대는 답답하게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그 센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농담이나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담이에요. 큰 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면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구구절절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잘 형성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의 일부, 그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삶을 어떤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대화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로 오해가 생기고 관계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태도나 혹은 질문이 굉장히 그 목적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상대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만으로 실은 관계는 잘 형성이 되거든요. 내 얘기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상대한테 뭐 요즘 애 키우는 거 어때?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 질문은 요즘 애 키우는 게 어때? 이런 질문은 뭐 상중하로 따지면 중수예요. 중급은 돼요. 더 나쁜 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뭐 아이는 있으세요? 이런 질문. 예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캐는 것 같은 질문이죠. 근데 뭐 중수는 아이는 있다는 걸 얼핏 이제 알아듣고 요즘 아이 키우는 건 어떠세요? 이게 한 중간급의 질문이겠죠. 그럼 좋은 질문은 뭘까요? 뭐 제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저는 요즘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항상 막 애 낳으니까 좋다는 친구도 있고 싫다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 키우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더라도 아까 중급 질문과 고급 질문이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를 약간 흘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이도 없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좀 혼란스럽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십사.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대답을 함으로써 남한테 조언을 준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명분도 확실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내 얘기를 굳이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아도 질문을 이렇게 앞부분에 내 그 질문에 대한 명분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표현이 없이 관계를 충분히 잘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자기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 이야기를 상대 이야기와 5대5로 해야지만 상대와 관계 형성된다. 절대 아니에요. 뭐 토크쇼 같은 데서 패널들이 왔어요. 게스트가 왔어요. 게스트가 오고 MC가 말을 해요. 실은 MC가 게스트보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말 몇 마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MC도 빛나고 게스트도 빛날 거예요. 그리고 그 MC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보통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 구구절절 안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MC가. 게스트가 오면 게스트의 이야기를 듣지. 그리고 게스트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똑같은 질문이어도 그 상대가 그 질문을 함에 대답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만들어주고. 실은 이제 이런 게 기술이란 말이죠. 내가 내 표현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대답할 명분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틀에 박힌 질문만 했다거나, 그리고 정적을 깨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쌓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질문을 매끄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더 늘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 이야기를 더 즐겁게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런 오해는 안 쌓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힘든데 나 자기 표현을 해야 돼서 이제부터라도 말을 많이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상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많이 할 때 그것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주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키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표현의 기술을 늘려야겠죠. 근데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해답은 다 화술 강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방향성을 굳이 내가 말을 내 표현을 더 해야지 라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매끄럽게 이끌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고민은 해결이 돼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해결이 됐나? 신비주의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느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갑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거는 뭐 거짓말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그리고 어색해서 그 자리가 힘들어지거나, 어쨌거나 에너지를 쏟는 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감정 표현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이제 상대의 말에 리액션이나 경청하는 태도는 분명히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 질문자가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질문을 하고 상대가 말할 때 그 상대에게 좋은 리액션이나 경청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해놓고 이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좀 멍하게 있거나, 뭐 그런 경우, 대답을 듣고 뭔가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김새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거는 좀 고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요. 이제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을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거는 지금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을 잘 못한다라는 거는, 이건 심리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화술적인 부분, 상대의 바디랭귀지나 이런 게 이제 현혹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이거 거절하기도 화술 강좌에서 내용이 정리가 돼 있긴 한데,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거절은 처음에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리고 내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절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뭐 어쨌건 그거는 지금 이런 감정 표현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여기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부분만 좀 접근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화의 센스나 아니면 이런 자기 표현의 능력 같은 게 하루아침에 확 신장되진 않는데, 상대에게 질문하거나 이런 것은 생각보다 빨리 늘 수 있어요. 상대가 더 말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들은 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훈련 혹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그게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좀 적어지는 일이고, 본인이
사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여러 사람이 있든 자리든 뭐 1대1의 자리든 좀 조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대 얘기를 듣는 것도 좀 스스로에게 즐거움이어야겠죠. 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집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과 실천편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강의나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상담 혹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